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9장 장안허강의 범람 1화. 이곳 간밤의 폭우로 장안허강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 수해복구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수해 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던 일반 양민이었다. 이들이 지나간 마차를 향해 인상 쓰고 있는 모습에 관부 포교가 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포교는 허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쳤다. 처음에 두 사람은 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포교를 발견하였고 그들은 급히 고개를 숙였으며 발목까지 찬 물기를 헤치며 포교에게로 갔다. 양민들은 포교의 위험에 꼬리를 내리고 기죽은 모습이었으니 부르셨습니까? 나리. 나는 장안 서북을 담당하는 장포규다. 너희들은 지금 태수님의 마차를 향해 인상을 쓰고 있었느냐? 저희는 어제 먹은 음식에 관해 이야기하며 배탈이 나서 잠시 대화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만 마차가 지나는 통에 배앓이를 한 것뿐인데 마침 포교 어르신께서 저희를 보신 것. 퍽! 아이고. 첨벙! 장포교라는 자는 본인의 말에 대답하고 있는 자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이에 한 양민은 포교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고 넘어졌고 발목까지 찬물에 뒹굴었다. 저 녀석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제 내가 말해보아라. 호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수님의 마차를 보고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배알이 퍽! 애고고 철퍼덕! 첨벙! 두 번째 양민은 포교의 주먹질에 배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바로 쓰러져 버렸다. 포교는 직무상 단련된 주먹질이었고 양민들은 그냥 무방비로 일방적인 구타를 당한 것이다. 녀석들 냉큼 일어나라. 너희들은 바로 현장범이다. 감히 태수님께 음해를 하고 그의 생명을 노렸다. 네? 호교님, 어르신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네, 억울합니다. 포교님, 저희는 정말 결백합니다. 어찌 저희 같은 양민이 감히 태수님의 생명을 노렸다는 것입니까? 흥! 결백한 것은 관부에 가서 증명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현장범이기 때문에. 관부에 가면 태형에 처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질이 있을 것인데 우리 동네 황가도 이 태형을 맞고 죽었거늘. 양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같은 생각을 하였고 그는 자신의 전낭을 꺼내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포교에게 건넸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포교에게 말한다. 호교나리,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포교는 억울해하는 양민이 건넨 뇌물을 받고는 조금 꿍한 얼굴을 하였다. 포교는 잠시 망설이는 얼굴이었다. 전낭을 건네 양민은 옆에 있는 친구의 옆구리에 팔꿈치로 찔렀다. 아, 저도 포교님께 드릴 것이. 나머지 한 사람도 자신의 가슴에서 전낭을 꺼내어 포교에게 은근히 권했다. 포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양민의 돈주머니를 받았다. 이 녀석들은 정말 가난한 것 같구나. 전낭의 무게가 고작 이거라니. 포교는 전낭의 무게를 손으로 가늠하고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너그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이제 보니 너희들은 태수님을 음해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침을 뱉어 가벼운 경범죄를 범한 비교적 선량한 장안의 시민이군. 그러나 경범죄도 죄인 것을 너희들은 오늘 오전까지 장안옥에 구류되어 반성해야 한다. 오후에는 풀려날 것이니 그곳에서 반성하도록 하여라. 후유. 죽었다 살았다. 잠시 옥에 들어가는 것은 감수해야지. 이봐, 정포도. 포교는 육모방망이를 흔들며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관인을 불렀다. 종전에 포졸에게 명령하는 인물로 보였는데 그는 포교의 부름에 속히 달려왔다. 정포도. 네, 장포교님. 무슨 명령이라도 있습니까? 응, 경범죄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수해 복구를 하는 현장범이야. 아무리 경범죄 죄인이라도 나라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지. 녀석들을 오전 옥에 구류하고 오후에는 풀어주게. 아, 이 녀석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새벽부터 수해 현장으로 나와 고생했는데 잠시 사가에 들어가 일을 좀 보고 나오겠네. 수고하게. 네, 포교님. 알겠습니다. 장포교라는 인물은 주변을 돌아보다가 천천히 물길을 헤치고 걸어 나갔다. 잠시 후에 그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 사라졌다. 이를 보고 있었던 정포두는 두 양민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너희는 아주 더러운 인물에게 걸렸구나. 비록 경범죄 오전 감옥행이라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가진 것 있나? 내가 편의를 봐줘서 아침을 관보에서 먹고 바로 출소하게 도와줄 수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이미 정포두라는 인물은 양민들의 꼬질꼬질한 모습에 인상을 썼고 이들의 대답에 얼굴을 붉혔다. 에잇, 이래서 피라미드는 포졸들이 상대해야 한다니까. 공무에 바쁜 포두가 이런 잡범들에게 시간을 쓸 수 있나. 야, 이 포졸, 막 포졸. 정포두는 신경질적으로 말했고 가장 가까이서 수해복구를 하는 두 명의 포졸을 불렀다. 네, 포두님.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일진이요. 아니다. 너희들은 이 두 녀석을 데리고 가서 오게. 아니지. 관부에 있는 말을 관리하는 고마청으로 이들을 드리고 오늘 술시까지 마구 간 청소와 말들에게 여물을 주는 일에 투입하도록 해라. 녀석들은 감히 포교님 앞에서 짐을 뱉어 포교님과 이 나라의 국법을 능멸했다. 알겠지? 아, 포두님. 저희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야? 이 녀석들 감히 죄를 범하고 오리발 내밀며 발뺌하는구나. 이보게, 막포졸. 이 녀석들은 술시가 아니라 내일 사시까지 마구 간 자비를 시키고 종이토록 먹을 것을 주지 말도록. 아, 이보게. 말하지 말게. 한 양민은 억울한 얼굴을 하였고 다른 이는 그의 손을 붙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지 말도록 이야기한다. 양민은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형벌이 늘어날 것 같아 친구를 말린 것 같았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